지산 카센터 채널은 엔진오일 공인비 무료 예약 서비스 어플 오일게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조금 앞서 가려고 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특히 현대 기아차 하이브리드, 얘네들은 엔진이 이게 꺼질 때마다 클러치를 붙였다 떼쳤다 이게 계속 하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조금만 타더라도 클러치가 이제 마모가 되고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언덕길 올라가다가 엔진은 시동이 걸렸는데 악셀은 멍 때리고 RPM은 올라가는데 차는 앞으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예전 현대기아 그 하이브리드 차를 막 그냥 언덕길에서 밀려요 이렇게 난리치던 게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은 클러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그랜저 IZ 하이브리드, 그때부터인가 이게 이 하이브리드의 치명적인 단점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 같아요. 정비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러치 재질이나 클러치가 붙는 로직이 개선된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클러치가 붙을 때 양쪽의 회전차를 모터에 힘으로 보정해주는 로직이 추가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네들 하이브리드의 그 핵심은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현대자동차에서는 개선을 많이 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현대는 엔진 미션 사이에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근데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모터를 끼워 넣다 보면은 모터가 어떻게 돌겠어요? 하이브리드인데 모터 혼자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현대자동차는 엔진 클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뭐 엔진 클러치, 옛날에 수동차들 마냥 클러치가 안 좋아서 그거를 교체할 때는 이 돈이 많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모터에는 엔진 클러치도 붙어 있어 갖고 엔진이 켜진 다음에 클러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터가 출력을 주고 있는 와중에 엔진이 켜지면 엔진의 힘도 모터와 함께 트랜스미션으로 이쪽으로 더 강한 출력을 만들어 보내기도 해요. 이 스마트 스트림, 이 엔진 힘이 남아 돌면 모터 혼자 갈 수 있게 엔진 클러치가 엔진 또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시동을 끄고 모터의 힘만으로 또 타력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0.6 터보 하이브리드예요. 저 K8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은 엔진을 쓰는데, 지금 카니발 KF4 하이브리드도 똑같은 엔진을 쓰죠. 뭐 힘이 딸리네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말들은 많이 해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제 생각 어떤 플랫폼, 엔진 플랫폼 만들었을 때 이제 공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쓰자, 다 같이 가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엔진의 그런 내연기관의 배기량을 크게 막 키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이 도요타 아시죠 여러분들? 렉서스 도요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진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요, 아예 이 HPCU 밑에 있는 이 트랜스미션을 없앴어요. 그래서 PSD라는 유성 기어 박스를 장착을 했는데, 이 PSD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개를 갖다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엔진도 물리고 모터 2개를 물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면서 모터가 출력을 이게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터가 또 충전을 하기도 했다가 엔진이 켜져서 엔진이 또 출력을 주기도 했다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게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면서 모터가 출력을 주기도 했다가 한쪽 모터가 또 충전을 하기도 했다가, 그 엔진이 켜져서 엔진이 또 출력을 주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계속. 도요타 같은 경우에 켜졌다 꺼졌다 해도 모터가 돌다가 엔진이 딱 켜지면서
얘가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꿀렁거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울컥거릴 일이 없어요. 클러치를 뭔가를 갖다가 붙였다 뗐다를 하지를 않아요. 아예 없기 때문에. 도요타, 그러니까 렉서스 타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가 좀 반응이, 얘는 클러치, 엔진 클러치가 있으니까 수동 옛날 차 마냥 반응이 빨라. 하이브리드인데. 근데 도요타는 좀 속 끌고 다니는 기분이래요. 천천히 타력을 받아야 천천히 이렇게. 근데 걔네들은 울렁거리는 것도 없고 꿀렁거리는 것도 없는데, 그런 반응, 뭐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드라이브를 딱 놓고 딱 악셀레터를 밟았을 때, 그거는 현대가 바로바로 반응이 있고, 렉서스는 조금 반응이 좀 더디다? 속 끌고 가는 기분이래요, 우리 손님 얘기가. 하이브리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연기관 중에 제일 가혹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그걸 반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져. 좀 있으면, 지금도 추워요. 바람이 엄청나게 추운데 좀 제가 동잠바리 입고 나올 걸 잘못했어요. 근데 얘도 교환할 땐 됐어요. 4만 킬로 탄 차인데, 문제는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을, 특히 이런 동절개는 낙차를 받으시건 기존에 중고차를 사셨건 아니면 새 차를 사셨건,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더군다나 얘 터보잖아요, 그죠? 0.6 터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엔진 코팅제라든가 연료 첨가제라든가 아니면은 고급유래도 넣으세요. 그게 좋아, 하이브리드라고 그래도. 그래 엔진에 데미지가 없어요.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전에 겨울철 때 꽤 오래됐죠, GN7 말씀드렸지만은, 이 GN7이 이 더 뉴 그랜저 IG에 비해서 차가 커. 그래서 5m가 넘어요 얘가.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아. 그거 희한해요. 휠베이스 간격이 길어서 그런 건지 승차감이 진짜 월등하게 좋아. 얘가 더 월등까지 안 가더라도, 더 뉴 그랜저 IG가 소프트하면서 딱딱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소프트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전에 LPG 차 3.5도 제가 렌트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일부러 타본 적이 있어요. 뭐 일이 있어 갖고 좀. 근데 깜짝 놀랐어. 서스펜션이 바뀌었나 그래서 아는 후배네 카스타 가갖고 떠서 봤는데 뭐 바뀐 거 없어. 그냥 더 뉴 그랜저 IG 하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제네시스에 비하면 깡통이지, 허접하지. 근데 제네시스 G80하고 얘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승차감은 상당히 좋더라. 주행 안정성에서 전작에 비해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 스트럿 링이라는 거를 많이, 차량들을 많이 장착을 했는데,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량들 고속 주행할 때 이 숑 마운트가 이렇게 살짝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렇게 차들이 비틀림이 생기는데, 그런 강성을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상단에 이렇게 이제 볼트들 너트들 만나는 데다 이렇게 아예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이중으로 되니까 좋겠죠. 일체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핸들 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얘가. 근데 그런 점에서 고속주행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럿 타워바라는 거는 이쪽 운전석 만약에 숑 마운트나 여기 조수석 숑 마운트, 여기서나 여쪽으로나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했을 때 모노코크 바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쑤시개를 하나 더 놔보자 이거예요. 종이컵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안 찌그러지잖아요. 안전성 확보에도 좋지만 고속주행할 때 로링 피칭 요잉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레이싱카들 같은 경우는 안전 때문에 롤바라는 것도 실내에다 그렇게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대가 신경을 많이 썼다. 3.5 LPG 같은 경우는 도너스 봄배인데 배기량이 3500cc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장거리 손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가득 한번 주의하고 가야 된대요. 가스가 떨어지는 게 빠르대.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500cc가 크다는 건 그런 단점이 있나 봐요. 그렇다고 본배를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트렁크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이미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길 더 늘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LPG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3.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나 2.5 스마트 스트림이나 구입을 하는 비중이나 경매로다 낙찰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2.5 비율이 거의 90%예요 3.5 안 물어봐. 왜냐하면 제네시스 G80도 3.5를 거의 안 물어보고 사륜도 안 물어봐요. K8도 3.5를 안 물어봐요. 그냥 온리 2.5, 그 외 3.5 LPG, 그 외 하이브리드 0.6, 그걸 물어봐. 둘 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 그랜저 GN7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는 가격 형성대가 어쨌든 높아요. 신모델이라. 페이스 리프트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턴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겠죠. 유저들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었으니까. 그죠? 그 깜빡이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사고라든가 그게 뭐 시인성이 안 좋다 어쩌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오토 플러시 도어가 있어서 편한 것도 있겠죠. G90 신형도 지금 이런 방식이니까. 근데 도어 프레임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닫고 열고 할 때 아무래도 좀 이게 텅텅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정비를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고객들 차를 열었다 닫았다 그래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차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그립감이 가장 좋은 차는 벤츠 E클래스, C클래스예요. 정말 좋아. 도어에다 뭐 보강제를 해서 뭐 도어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닫을 때 그 소리가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아마 정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알 거야. 제가 얘기 안 해도 차종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차는 이렇게 닫으면 양은 깡통 소리 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딱 소리가 딱 일본 차스러워, 어떤 애들은 딱 독일 차스러워, 어떤 애들은 딱 국산 차스러워. 그런데 현대 기아차든 뭐 쉐보레든 르노든 차 중에서도 특히 이런 프레임레스 도어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런 웨저스터리 통조림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가르셔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토 플러시 도어 망가지면 이 캐치 갈 때 좀 돈이 비싸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옷 걸린다고 그랬죠. 여기 옷이 걸려요. 여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갖고. 옛날에 아우디 A6 구형이 그랬어요. 오토 플러시 도어까지는 좋았는데 프레임 레스를 한 것까지는 저는 별 찬성은 안 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비슷한 그냥 동급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K8 프레임이 있는 방식이 저는 더 선호도가 좋다 그 얘기예요. 정비를 했던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아저씨는 프레임레스에 대해서 뭐 질린 게 있나? 뭐 그런 건 뭐 여하튼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저 아저씨가 그렇든 이렇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랜저 GN7 정말 좋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뭐 별반 아무것도 안 해놓은 서스펜션인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m가 넓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차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예전에 더 뉴 그랜저 IG 타시던 분이 얘를 타면은 우와 태용차 같아 이런 말을 해요. 물론 한 달 안에 다 학습을 해요. 몸은 기억을 하거든. 적응을 해.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헤드램프도 현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이걸 당연히 바꿀 거예요. 얘네들은 이 위에 있든 여기에 있든 가급적이면 위가 난데 이 앞에 차에 운전자한테 시야 방해를 준다고 어느 순간부터 현대기아차가 이게 이제 바닥으로 내리 깔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여기에 달아 놓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이게 뭐냐고 이게. 이 라이트
헤드라이트 램프라는 거, 전조등은 좀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좋은 게 실상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고가 나서 측방 추돌이 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유턴을 하거나 동네에서 좌회전 우회전 좁은 이면 도로에서 이렇게 하다가 기스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먹거든. 100%예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얘는 100% 따라다닌다고. 견적이 위에 있었으면은 그 견적이 빠졌겠죠. 반반만 갈아도 될 거를.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L3를 보자고요. 얘는 라이트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밑에 있어. 반바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디자인 빼기는 괜찮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헤드램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 깔릴수록 소비자들은 이 머니가 깨진다. 엔진이 구동을 하니까 상당히 시끄럽죠. 그죠? 원래 하이브리드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땐 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야 이게 뭐 차냐.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렇다고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지적을 하시면 안 되고,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기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드라이브 뭐 중립 뭐 후진 이걸 갖다가 R을 갖다가 리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리버스예요. 그래서 뭐 리버스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아직까지 뭐 불편하시다는 분도 있고 편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요거 이렇게 확 잡아 당기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거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 잡아 빼거나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전작인 더 뉴 그랜저 IG나 그랜저 GN7이라는 신모델이 나오면서 인포테인먼트로 이렇게 유려하게 곡선 스타일로 여기서 이렇게 낮춰서 나갔죠. 그죠? 자, 얘는 장기 린스 차량인데 지금 HUD 옵션이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예요. 장기 린스 차량이라 보니까 뭐 그 회사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잘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가장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냐면 이런 하이그로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터치하면서 지문이 남아요. 그러면 손에 지문에서 유분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남는다고, 소위 말하는 지문이 나오면 손가락 밑에서. 근데 그게 잘 안 지워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젖은 걸레로 매일같이 닦아요. 운행을 하고 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닦는 게 좋고, 요즘 차량들은 모양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송풍구도 일체식으로 많이들 써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데 이런 맥기들이 좀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벗겨지냐면 여러분들이 방향제를 이렇게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통째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방향제 이렇게 꽂아놨다 이렇게 이 맥기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 차량은 장기 리스나 뭐 렌트 이런 데서 썼던 차량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와 장기와 또 렌트 리스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는데 어차피 영업용 남바 이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차량이 상태가 좋다면 구입을 해라. 이놈저놈 막 탔다고 그래서 막 개같이 탄 게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도 너의 차, 너의 회사 차라고 그래도 아껴서 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회사 렌트카나 장기 리스 회사에서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상태 좋아. 그래서 차를 보고 사라는 거예요, 사실 때는. 얘의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처럼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구입을 해라. 전작인 GN7에 비해서 이 그랜저 GN7은 제가 뭐라 그랬죠? 승차감이 좋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이 하바가 넓어. 우리가 표현할 때 하바라고 그러는데 이 폭, 넓이가 넓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젊은 분들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귈 때는 이 차를 갖고 나가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손잡기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농담인데, 예전에 티코 이런 차들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폭이 넓어요. 그래서 준대형급에서는 지금 다리미로 그냥 쭉쭉 눌려 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크기가 거의 뭐 5m를 넘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뭐 뉴그랜저 다이너스티 같은 거는 얘하고 게임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크기가. 그만큼 이 높이, 톨보이 스타일에다가 넓게, 톨앤드 와이드 이렇게 만들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랜저 GN7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러는데, 글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막 이렇게 나쁘다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웨더 스트립 요거 관리 잘해야 되고, 지금 엔진이 구동을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너무 욕하지 말아라.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저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내연기관 중에서 제가 제일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엔진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용 엔진 오일을 가시든지, 어쨌든 연료도 가급적이면 고급류 넣고 뭐 첨가제를 넣어라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최고의 그 단점? 장점? 그냥 장점으로 봅시다. 차주들 뭐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심심할까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피니시 마무리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완전 손으로 이렇게 지금 건덩거릴 정도면 고속주행하면 얘는 덜덜덜덜덜 떨어요, 이건. 그래서 요런 거는 전에 얘기했듯이 매번 반복이에요. 이 헤라 갖다 얘 따갖고 볼트 하나만 조이시면 돼요. 너무 꽉 조이면 유리 깨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이 여기 시설도 굉장히 크고 넓고, 이 여러분들 뭐 사물함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도 커요.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편의성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속 신형 나오고 계속 좋은 거 타고, 다만 얘가 처음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버림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뒤에 턴 시그널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GN7 특히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를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 레그룸 공간이나 전동 시트를 끝까지 이렇게 뒤로 밀었을 때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이제 에어고모션 시트까지 이제 옵션을 넣었을 때는 실내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시면은, 요즘에 대세는 이제는 GN7이겠죠. 페이스 리프트가 또 나온다고 그랬을 때 얘는 가격이 조금 더 평가가 절하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랜저라는 이름값 때문에 그랜저 시리즈들은 그렇게 이렇게 팍팍팍팍 경락률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기의 가격은 갖고 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차량 구입하실 때 흰색으로 사든 검정색으로 사든 좋잖아요. 백미러도 전에 한번 백미러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이드 뷰 미러라고 그러죠. 더 뉴 그랜저 IG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이 백미러가 이 높이 폭이 그랜저 IG에 비해서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높이가 커진 것 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뒤에 오는 차량들 피아 11i가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 장기 리스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흘렸던 건지 무엇을 쏟은 건지 이렇게 이제 물고임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묻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세차하면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것까지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랜저 GN7은 뭐 더 뉴 그랜저 IG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트렁크가 좁거나 그러진 않아요. 더 커지고 더 넓어져 갖고
더 뉴 그랜저 IG들은 이게 이제 그 트렁크 열림 버튼이 이제 요런 모양 비슷한데 여기가 누르다 보니까 필름이 벗겨져 나가요. 근데 이것만 별도로 나오죠. 근데 모르겠어요. GN7도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버튼을 봐야겠지만 더 뉴들은 요즘에 이거를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참고하시면 돼요. 중고차 사실 때 이런 카바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린 거 왜 열려 있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여기 브레이든 카바 있는 데는 왜 이렇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딜러분들이나 입찰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뜯어봐요. 사고가 났나 안 났나 그걸 확인하려고. 근데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갈 때는 다 조립이 돼 있겠죠. 매매 상사를 통해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서류 정리를 다 하고 뭐 인수인계하고 차량 등록증을 받고 차량을 타실 때 이런 모양 그대로 타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완성체니까 예쁘지 이 반바 하나만 띄워놔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독산동 우시장, 마장동 우시장 이런 데 가면 소대가리 뭐 돼지대가리 잘라놓고 소꼬리 돼지꼬리 잘라놓고 막 소족 이렇게 우족 잘라놓고 돼지족 잘라놓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자동차도 분해해놓으면 그렇게 불쌍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쁜 거예요. 차들이 완성체 모양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아시고 차라는 거는 단순하게 제 생각은 K8을 놓고 봅시다. 어디까지 괜찮냐, 그냥 이런 거 갈아도 돼. 본네트 갈아도 돼. 반바 100번 1000번 갈아도 돼요. 어차피 성능이 나오지도 않아. 앞에 핸다 갈아도 돼. 왜? 볼트 풀러서 교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하우스를 잘랐다든가 뭐 이 앞뒤 반바를 탈거해 보면 지지 판넬이라고 가로로 이제 범버 레일 있고 쇳덩어리 있어요. 거기 있는 데를 잘랐다든가 인판넬 이쪽 있는 데가 쌍둥 잘려 갖고 다시 이었다든가 뭐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차들은 경락 폭이 크죠. 가격이 크죠. 싸다고. 그런데 이제 다음번 대형 사고가 날 때는 얘가 바디 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아무리 용접을 잘하고 아무리 수성 페인트를 잘 칠해도 원틀 공장에서 나온 거는 못 쫓아가요. 절대 못 쫓아가요. 음이온 전착도장이라고 그래서 공장에는 이 셰시가 의장제가 아무것도 안 달린 상태에서 도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다 잘랐다 붙이면 좋겠어요? 종이컵을 여러분들 송당송당 잘랐다 다시 붙이면 좋겠어요? 똑같아. 모노코크 바디는 종이컵이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디 프레임은 그냥 이 종이컵에다 11자를 이렇게 놓은 거야. 뼈다귀를 놓은 거라고. 그러면 튼튼하지. 자동차라는 건 가급적이면 대파된 거, 전손, 분손, 손이 많아. 손이 많은 거는 안 좋아. 그런 건 저는 가급적이면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달라고 그러면 사드려요. 고지는 해요. 그게 이제 정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양심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차량들이 3년 뒤에 보면 없어지는 모델들이 엄청 많아요. 다 수출 나가거나 폐차되거나 단종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차량들은 안 나와요. 올드카 반열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세월은 그렇게 살같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그냥 가만히 방석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듯이 이불 속에 추우니까 들어와 앉아서 그냥 누워 있듯이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항상 조금씩 걸어가야 되고 항상 조금씩 노력해야 되고 항상 조금씩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취월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벽돌 쌓들이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로체 이노베이션도 예전에는 상당히 좋은 차였어요. 신모델이었고. 근데 지금 부품 안 나오는 게 많죠. 그죠? 이때 한참 제가 돈 벌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뉴타운 재개발로 쫓겨나기 전에. 이 소나타 DM8 같은 경우는 차주가 되게 관리를 잘했나 봐요. 아주 광이 끝내줘. 먼지만 쌓여 있어.
휠은 제도색을 했는지 번쩍번쩍해, 까매갖고. 그래서 차를 보면 차주들의 성격을 알아요. 엔진 미션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외관이 깨끗한 애들 치고 엔진 미션이 거지 같은 애들 못 봤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소렌토 NQ4를 사던 K5 DL3를 사던 그랜저 GN7을 사던 이 건너편에 있는 K8을 사던 하이브리드를 사던 LPG를 구입하시던 엔진을 2.5를 사던 3.5를 사던 지금 현재는 이 두 차종 K8이나 그랜저 GN7을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선택점을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N7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핫한 인기 차종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하자가 너무 많았던 애야. 그런데 그게 이제 잠잠해지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로 또 빵 뜬 애예요. 그 중에서도 2.5하고 하이브리드 3.5 LPG도 거의 뭐 하이브리드 수준 비슷하게 물어보시는데 연비라는 단점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하이브리드만큼 3.5 LPG도 좋아요. 뭐 크게 문제점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요즘 차들이 정비사들 입장에선 참 슬픈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이 브레이크 패드 소위 말하는 순정품, 규격품 얘는 하이브리드예요. 그냥 일반 차량으로 봅시다. 수명이 되게 오래가. 돈이 안 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구나. 저는 정비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모품을 자주 갈아야 우리도 돈을 버는데 단순한 거지만은 그것도 일이 없더라. 그만큼 내구성들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국산차 너무 미워하시지 말고 국산차 너무 질타하시지 마시고 국산차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 인력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쉐보레, 르노 뭐 다 있죠. KG 모빌리티도 있고. 근데 국산차도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예전에 이 구형 K5 있을 때는 차종이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요즘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선 GN7 있는 시절에는 차종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일일이 그 팀에 뭐 돈을 주고 배당을 해주고 어떻게 해라, 하자 생긴 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자, 에버페라이터라는 게 첨예하게 또 문제가 됐지. 황변 현상이라는 거 DRL 또 문제가 됐지. DRL 황변 현상 요즘 핫하거든요. 다 갈아야 돼. EV6, 소렌토, 뭐 카니발, 이 데이나이트 등 DRL, 뭐 BMW, 엔젤링 다 그래. 다 난리야. 통째 갈아야 돼. 검사가 안 돼. 누리끼리 하다고 깜빡인지 뭐 데이나이트 등인지 안 된다고. 그러면 현대 기아차도 조금씩은 바뀔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응을 하고 애국하는 마음에서 기업을 조금은 좀 독려를 해주고, 기업은 받아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 줄도 아는 게 기업의 도량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랜저 GN7 2.5나 3.5 LPG 하이브리드 구입하실 분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구입할 때 일반 소매 매매상사에서 구입을 하시던 당근에서 하시던 뭐 경매로 하시던 좋은 평가사님과 아니면 좋은 딜러분들과 가성비 좋은 튼튼하고 안전한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가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내후후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기 계속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 구입하셔 갖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중고차
사셔갖고 싸게 잘 타십시오. 다음번 영상에서 차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입니다. 추워요. 진짜로 추워요. 빠이빠이.